진보당 대변인 손솔입니다. 오전 브리핑 3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반국가 역사관 신원식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또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경악스러운 발언이 끝없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9년 한 영상을 통해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는 결국 일제 식민지배가 행복했다는 반국가적 발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일제의 식민지배를 행복했다고 말하는 신 후보자에게 상식과 이성이 남아있기는 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토록 반국가, 반헌법 역사관이 심각한 자에게 대한민국의 장관직을 결코 맡길 수 없습니다. 신 후보자는 최근 사회 곳곳에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발언도 일삼았습니다. 먼 데서 반국가 세력을 찾아 헤맬 필요 없이 본인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일제 식민지를 긍정하고 친일을 옹호한 신 후보자 본인이 반국가 세력 아니면 도대체 누가 반국가 세력이란 말입니까? 게다가 신 후보자는 과거 망언들에 대해 야인 시절 개인 신분의 과한 표현이라며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면서 과거 일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고 더는 묻지 마라는 식의 아나무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장관 후보자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적합한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제 식민지배를 행복했다고 옹호하는 자에게 국방부 장관직은커녕 국회에도 내어줄 자리가 없습니다. 반국가적, 반헌법적 발언을 일삼는 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장관 후보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도 내려놓으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김행, 인사청문회도 없이 검증 엑시트 하려고 하는 겁니까? 논란 덩어리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조차 불투명한 상황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인사청문회는 행정부의 고위공직자 임명 시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국회에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입법부에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삼권 분립 헌법 정신을 실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김 후보의 의혹이 터져나오니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기보단 뭉개서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위한 협의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습니다. 검증 없이 장관 임명은 없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건 핑계일 뿐입니다. 지난 2년여간 여성가족부를 이끌어온 김현숙 장관이 사퇴한 것도 아니므로 김 장관이 국감장에 나오면 될 일입니다. 인사청문회를 건너뛰겠다는 건 의혹 해명도 못하는 정부 여당의 바람일 뿐입니다. 인사청문회도 못하겠다면 장관 후보자에서 물러나십시오. 주식 파킹, 위키트리와 무관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았던 정황, 수준 이하의 성인지 감수성까지 해명해야 할 게 산더미입니다. 심지어 김 후보자가 위키트리 경영에 복귀한 후로 직원 임금 체불이 26건이나 됐다고 최근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노동, 법무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으로 임금 체불은 반사회적 범죄이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구속 수사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김행 후보자부터 내쫓아야 정부의 최소한의 일관성이라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사청문회에서 해명도 못할 거면 사퇴하고 여러 의혹의 피의자로 수사부터 받으십시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인용 보도마저 과징금 때리기, 언론 때려잡겠다는 본보기입니까? 방송통신심의위에서 뉴스타파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과징금 부과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방심이 출범 후 소위에서 무더기 중징계를 의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고위 관계자 성명이라는 초유의 성명서를 내 뉴스타파 보도를 희대의 대선 공작으로 규정한 후에 징계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됐습니다. 금전거래 사건의 실체와 의혹 보도는 별개인데도 이를 싸잡아 가짜뉴스, 대선 공작으로 매도하고 인용 보도한 언론사들까지 징계했으니 윤심 거스르면 이렇게 응징한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권력자와 관련된 의혹, 비판 위축시키는 막무가내 독단 행정입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심위가 언론 때려잡기의 명분으로 내세운 가짜뉴스 자체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방심위 팀장급 직원은 직원 전체에 메일을 보내며 방심위 위원장님께서 척결하시려는 가짜뉴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묻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도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 방심위의 체계와 역할에 대한 그 어떤 합의도 없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가짜뉴스는 정권 입맛에 맞게 언론 주무르려는 주문이 아닙니까? 실체 없는 가짜뉴스 명분 내세워 언론 때리기 하는 폭정, 이제 중단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며칠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명절에 국민 여러분들이 귀향길에 가셔서, 고향에 가셔서 정말 따뜻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나누실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힘든 현실을 아직 바꾸지 못하고 있음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명절을 넘어 우리 사회 누구도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헌법 정신 위배를 규탄하고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본소득당 공동대표 오준호입니다. 헌법을 우습게 보는 자들이 헌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답변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문체부 장관 시절 건국 60주년 행사를 추진하면서 1948년 건국 이전에는 오로지 백성과 신민만 있었을 뿐이다 라는 내용의 책자를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고 밝히면서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정부 수립운동이 모두 대한민국의 역사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교묘히 바꿔서 그 이전과 단절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입니다. 헌법 정신을 거스르는 인식의 소유자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장관이 될 수 있습니까? 장관 후보자들의 헌법 정신 위배는 인식뿐만 아니라 실제 행태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할 것을 요구하며 특히 공직자는 이를 엄중히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청와대 대변인 재직 시절
자신의 주식을 지인에게 파킹했다가 되돌려 받았고 그 주식 가치는 80배로 뛰었습니다. 공직자 재산 백지 신탁 제도를 불법으로 우회하여 폐습과 불의를 저지른 것입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2조를 위배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후보자를 지명한 윤석열 정부가 이미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역행하면서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21조에 반해 야간 집회 금지를 다시 추진하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1조에 반해 교육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 개발에 힘쓰라는 헌법 제127조에 반해 연구개발 예산을 줄였습니다. 국민의 환경권 보호 의무를 국가에 지운 헌법 제35조에 반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를 수수방관했습니다.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과 적정한 소득 분배를 위해 노력하라는 헌법 제119조에 반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세금을 깎아주면서 기록적인 60조의 세수 펑크로 국가 재정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윤석열 정부는 손을 놓고 재생에너지 투자를 줄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툭하면 꺼내드는 자유민주주의 역시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는 전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가 밝혔듯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인권 존중, 권력 분립, 의회 제도, 사법의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시장의 자유와 반공을 강조하는 특정 정파의 이념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권으로 무력화하고 사정기관을 편파적이고 집요하게 동원해서 야당 대표를 옭아매며 대법원장 후보로는 비리 의혹이 넘치는 이를 이른바 친구의 친구라며 추천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킨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을 우습게 보는 자들로 헌법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헌법의 수호를 다짐해 놓고 헌법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이대로 가다가는 헌법을 지키려는 국민의 저항권에 부딪힌다는 점을 경고하겠습니다. 막힌 전국을 푸는 길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과 언론에 대한 적대적인 태도를 거두고 대화와 소통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 정부의 불통에 실망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신원식, 김행, 유인촌 장관 후보 지명자들의 지명을 철회하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의당 대변인 이재랑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망언 종합세트 신원식 장관 후보자, 군사반란 옹호한 자에게 어찌 국방을 맡기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두고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서면 답변을 제출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뱉은 망언에 대해 답변을 한 것인데 논란을 불식시키기는커녕 후보자의 비뚤어진 역사관만 더욱 드러났습니다. 신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들이 유튜브 편집에 의한 오해라 얘기했는데 답변을 보니 그간의 망언은 편집의 결과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관을 솔직하게 담은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 후보자는 2019년 한 보수 유튜브에서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겠냐며 식민 지배를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까면 깔수록 더 발굴되는 신 후보자의 망언은 이런 사람이 삼성 장군까지 했다는 것을 경악하게 만드는 수준입니다. 군사반란 옹호, 식민지배 옹호, 이미 신 후보의 존재 자체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아닌지는 애초에 판단이 끝났습니다. 쿠데타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국방을 맡기는 제정신이 아닌 일은 민주국가에선 감히 벌어질 수 없습니다. 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수많은 피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신원식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이 노력한 군의 민주적 통제에 전면으로 반하는 사람입니다. 민주 헌정 질서 부정하는 자에게 국방 절대 맡길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후보의 지명을 지금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